아동기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선택을 두세 가지 주면 됩니다. 이런 말 한 번도 안 들어보다가 한번 생각해봅니다. 뭐하지? 처음 생각해봅니다. 내가 뭐가 좋지? 이게 좋나? 저게 좋나? 이거를 규칙으로 만들어 놓으면 엄마도 되게 편해요. 이제 유아기 후반부터 아동기만 가도 아이들이 지가 하려고 해. 이제 청소년기고 사춘기 청소년이 되면 급격히 자녀 주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부모가 이제까지 쌓아놓은 것으로 네가 주도적으로 해보라고 놔둬야 될 때입니다. 근데 그때까지 쌓아놓은 게 없어. 지가 해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삶의 규칙이나 루틴이나 value 같은 것도 안 가르쳐줬어.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유아기 후반, 유치원, 아동기 요거를 오늘 얘기할 건데요. 되게 중요한 개념 오늘 나오겠습니다. 2, 3세 애가 말하기 시작하고 내가 할래 할 때부터 약간의 선택을 주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특히 신체적으로 난 여기 가고 계속 애 잡아야 되죠. 말려야 되고 못 가게 해야 돼. 그때 못 가, 안 돼 이런 말을 굉장히 하기 쉬운데 물론 해야 되죠. 위험한 막 귀 올라간다 그러면 내려오라 해야 되죠. 근데 어떻게 하면 더 좋으냐면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가도 되게 해놓으면 좋아요. 예를 들면 되게 비싼 도자기를 놔두고 만지지 마라 하는 것보다 도자기는 당근에 팔고 만지게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자유롭게 explore 하게 해놓고 그래서 너무 막 귀한 거 막 놔두고 이것도 만지지 마 저것도 만지지 마 하는 것보다는 애가 explore 하도록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아동기에는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선택을 두세 가지 주면 됩니다. 그리고 과도한 허용이 발달 단계에 안 맞는 거죠. 입고 싶은 거 아무거나 입어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막 여름에 겨울거 가져오고 겨울에 여름거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맘대로 다 해. 네가 다 결정해 보다는 그거는 유아기 아동기에는 과도한 허용이란 말이에요. 발달에 적절한 선택은 간식, 뭐 놀이, 요 놀이 할래? 뭐 퍼즐 할래? 레고 할래? 책 무슨 책 읽을래? 오늘 읽을 책 2개 가져와 보세요. 요거 입을래? 요거 입을래? 2개 정도. 가능한 선택 한두 개 주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계속 얘한테는 내가 어느 정도 선택하고 그 선택에 내가 책임을 지고 결정한다는 개념을 아주 어릴 때부터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화적으로 이 미국이랑 굉장히 달라요. 엄마가 밥을 할 때 우린 그런 거 없었거든. 요즘은 있나? 밥을 할 때 애한테 뭐 먹을지 물어보는 거야. 오늘 소세지를 할 수도 있고 돈가스를 할 수도 있는데 뭐 특별히 먹고 싶은 거 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오늘 브로콜리 내가 얹을 수가 있고 당근을 얹을 수가 있는데 너 뭐 할래? 이렇게. 그러면 애들이 이런 말 한 번도 안 들어보다가 한번 생각해봅니다. 뭐 하지? 처음 생각해봅니다. 내가 뭐가 좋지? 이게 좋나? 저게 좋나?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하는 말은 있잖아. 막지 말고 일단 다 들어봐요. 엉뚱소리 막 해도 일단 그런 생각 들었어. 그렇구나. 오늘 그거는 오늘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거 대신 요거나 요거 중에 어떨까? 이렇게 일단 이야기는 잘 들어보면 좋습니다. 이건 뭐 누구나 하는 말이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것만 해도 갈등이 되게 느려져요. 이거는 중고등학교까지도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아이들의 자율성을 키울 때 발달 단계에 맞게 해야 돼. 그게 뭐가 좋냐면 이 내 말대로 하지 말고 규칙대로 하자고 하면 좋아요. 이거는 아이들 행동을 가르칠 때 기본 룰이에요. 선생님 말 들어.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선생님을 리스펙트 해라.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 학급에는 규칙이 있어요. 선생님이 수업을 말씀하실 때는 다른 사람도 들어야 되니까 내가 말을 그때는 하면 안 되고 기다렸다가 해야 된다. 수업이 시작하고 땡땡땡 하면 자기 자리를 유지해야 된다. 선생님 말 잘 들으세요. 이거보다는 우리 교실에는 요런 가치가 있고 룰은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지영이가 이제 5살이 됐는데 유치원 버스가 8시에 오는데 그럼 우리가 언제부터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규칙을 해놓는 규칙을. 그러면 엄마 말 들어가 아니고 같이 생각해본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루틴을 만들어 놓고 규칙을 만들어 놓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한다는 느낌이 들고 자기 효능감이 올라가고 자신감이 올라가고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이거를 규칙으로 만들어 놓으면 엄마도 되게 편해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그러니까 매일 같은 일 같은 행동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표를. 엄마가 세수해라, 엄마가 일나라, 이렇게 안 됐냐, 이게 아니고 이게 표 보니까 이게 세수 시간이네, 이걸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아이의 주도성을 넣으면 애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진짜 좋아합니다, 애가. 이렇게 되면은 애들이 불안이 없어져. 오늘은 엄마가 뭐 어떻게 할 건가, 오늘 엄마 기분이 좋나 아닌가, 그런 거 할 수 없죠. 도구를 좀 쓰면 좋아요, 도구를. 제가 그래서 몇 년 전에 본질교육 할 때 바로 이걸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쓰시면 좋아요. 공짜로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닥터지가 일러스트레이터한테 의뢰해가지고 비용 지불하고 만든 겁니다.
닥터지가 웹페이지도 있습니다. 내가 또 20초 허그 좋아하잖아요. 본줄요가에 보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20초 허그 어떻게 하는지. 20초 허그 하는 시간이네. 그러면서 20초 하면서 아이를 같이 일어난다거나 깨운다거나 양치해라 막아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제 쫙 프린트한 다음에 2개를 프린트해. 2개를 아니면 3개 프린트해도 되고 뭐 공짜인데 그냥 막 프린트하세요. 그 다음에 1개는 그냥 놔두고 원본으로 1개 잘라요. 요거 카드를 만들어. 코팅 해도 되고 그럼 카드 되죠. 그다음에 이게 찍찍이를 붙여. 그러면 1개는 판때기를 코팅을 해놓고 얘는 잘라가지고 코팅해놓고 이렇게 붙이면 돼. 다 했으면 붙여. 아니면은 다 붙여놓고 다 했으면 띠서 여기 봉다리에 넣도록. 그럼 애들이 되게 좋아해. 내가 하지 말고 애 보고 띠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 먹기네. 그럼 우리 아침 먹고 나서 저거 띠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 얘가 너무 재밌어. 그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면 말을 내가 안 해도 돼.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애가 크면 뭐 시간을 적어 놓는다거나 이제 애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또 발달 단계에 따라 저녁 루틴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 아동기 이거 하면 너무 좋아요. 애들이. 엄마 말 들어가 아니고 규칙과 규율과 루틴을 아이가 클수록 상의하고 아이의 의견을 넣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 네 양치를 먼저 하고 싶어? 그래 얘기 바꿀 수 있는 건 바꿔주고 애랑 얘기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주면 양치해라 뭐 해라 뭐 이렇게 안 해도 어릴 때부터 해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도구가 타이머는 소아정신과를 하거나 아동을 하면서 없으면 안 돼. 타이머는 너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나이에도 아직 타이머를 써요. 왜냐면은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애들은 시간 지나간지 모르잖아요. 이게 시각적 타이머라고 디지털 타이머 있잖아. 숫자로 이렇게 나오잖아. 이 시계처럼. 그거 말고 비주얼 타이머를 쓰면 좋아요. 어린 아이들. 나는 지금도 비주얼 타이머를 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제 제가 쓰는 거 이거 제가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붙여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런 거 있어요. 투두. 이런 뭐 이것뿐만 아니라 단 종류 많아요. 애기들 때는 그렇게 그림 있는 게 좋아요. 조금 더 크면 이것도 괜찮아. 지금 제가 쓰고 있거든요. 제가 왜 쓰는지 아세요? 제가 ADHD 약을 먹는데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진짜로. 내 밥은 내가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먹었으면 배부르고. 기억이 안 나도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약을 먹었다? 그러면 먹었다고 해놓는 거야. 애들은 이게 왜 좋냐면 영어로 tangible, 만질 수 있는, 감이 딱 오는. 오늘 뭐 숙제했어. 그러면은 얘가 이게 하고 넘기는 기분이 좋아요. 애들의 관심을 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애가 조금 더 크면 이제 플랜을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플래너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ADHD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거 다 조합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책 나올 때쯤에 제가 진짜 한정 100세트 정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어보시는 분이 많고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 제가 여러 가지 궁리하면서 딱 필요하고 이 아이들에게 맞는 들고 다니기도 좋고 그냥 이 한 군데 다 이렇게 붙어져 있어서 좋고 이렇게 다 붙어져 있어서 좋고 이렇게 세워 넣을 수도 있고 들고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이거 아니더라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애가 뭘 하잖아. TV를 봐? TV로 계속 볼 수 없잖아. TV는 하루에 어느 정도 보면 좋을까? 아니면 숙제하고 1시간 보기로 했다. 뭐 30분 보기로 했다. 해보자 우리. 해보자 그냥. 해보자. 30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30분이 하면 끝나면 소리가 나잖아. 그럼 그 엄마가 그만하라 그런 게 아니고 타이머가 소리가 나왔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걸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계속 쓰고 있어서 필요하신 분도 한번 써보시라. 이 정도입니다. 내가 조이스틱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말한 그 규칙과 타임과 네가 말한 그 타임이 지금 울고 있구나. 그럼 울고 안 움직였다. 타이머가 30분 네가 하고 싶었던 30분이네. 근데 애가 막 뒤집어진다. 끝나는 게 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다. 그거 한 5분이면 끝날 것 같아. 그럼 우리 5분 다시 시도해볼까? 이게 약간의 얘 발달 단계에 따라 자연스러운 결과는 무슨 뜻이냐면은 애가 한 일에 대한 결과를 겪도록 하라는 거예요. 책임감을 기르는 거죠. 숙제를 안 하가면 숙제를 안 한 그 괴로움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책가방을 잘못 싸가면 책가방을 그 잘못 싼 그 결과를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예요. 늦었으면 늦은 그 결과를 겪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좌절을 하게 해줘야 돼요. 이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굉장히 기본 개념이에요. Natural consequences. 상벌을 따로 주기보다 그 아이가 그 잘못한 거나 잘한 거에 대한 natural 결과를 겪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